진짜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꿈 꾸고 일어난 기분이에요. 이게 시간이 너무 빠르네. 어쨌든 저는 이제 6월 21일에 한국을 출발해가지고 멕시코, 과테말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그리고 잠깐 찍목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캐나다 경유해서 다시 오늘 9월 7일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가 이제 건기라 가지고 중남미를 많이 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겨울일 때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막,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이 우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저는 건기에 가서 걱정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리 그 여행 가기 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나름대로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콜롬비아에스가 가방을 도난을 당해가지고 야간 버스였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멕시코, 과테말라, 콜롬비아에서 너무 아무 일도 없어서 남미 생각보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래갖고 제가 마음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 국경을 넘어가는 그 버스였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딥슬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가방을 제 그 바닥에 두고 제 옆자리에 또 비어가지고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는 노트북, 카메라, 여권, 뭐 5만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었고, 그때가 진짜 멘붕이라가지고 버스 기사는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계속 빨리 앉으라고만 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막 도와주려고 했는데 달리고 있는 차라서 경찰에 신고해도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차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어차피 그거 못 찾는데, 제가 멕시코에서 만난 콜롬비아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콜롬비아는 버스에서 아기가 유괴를 당해도 버스 회사에서 도움을 절대 안 주고 경찰에서도 그거를 요청할 의무가 없대요. 그래서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국경에서 하루를 꼬박 24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다시 수도 보고타를 와서 여권을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새삼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제가 화요일 오전에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긴급 여권이 아니라 실제 일반 여권이라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물론 그 긴급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긴 했어요. 5만 원 주고. 근데 3일 만에 나온 거는 진짜 놀라워요. 지구 반대편까지. 그래서 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좋아하게 됐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한 일주일, 2-3일 동안은 계속 울기만 했고, 일주일 동안은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칼 들고 이런 강도도 아니었고 그냥 집만 쓱 가져간 거였고, 그다음에 다행인 건 제가 핸드폰이랑 신용카드는 제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도난을 안 당해서 다행히 대사관에도 무사히 갈 수 있었고 큰 일이 없었다. 핸드폰 잃어버렸으면 진짜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 비행기가 거의 한 달 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정을 좀 유연하게 조절해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카우치 서핑으로 숙소를 이제 공짜로 무료로 이용을 했었는데, 그분께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다, 여권을 잃어버려서 못 나가고 있다 했더니 여권 재발급 받을 때까지 그럼 자기 숙소에서 그냥 공짜로 지내라고. 심지어 그분은 여행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저를 믿고 그 열쇠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또 우연히 카페에서 한국분도 만나서 도움도 받고,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뭐 평생 안주거리가 생긴 거죠. 어쨌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큰 사건이 없었고, 제가 남미 국내 비행기, 국내선도 한참 전에 예약을 했었는데 그것도 뭐 별다른 지연 없이 다 잘 갔고, 한 번은 이제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 바로 이제 다음 비행기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 여행 뭐 이제 많이 변수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미리 예약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비행기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35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 제일 좋았던 나라가 어디냐?
멕시코랑 페루입니다. 일단 첫 번째 멕시코는 뭐 볼거리도 당연히 많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친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나라들 중에서 다 눈 마주치면은 먼저 이렇게 올라 하면서 인사해주시고 항상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페루는 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땅이 넓어서 그런지 이자연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페루도 되게 좋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멕시코의 핑크호수입니다. 여기가 사실 그 칸쿤 쪽에서 좀 한 차로 3-4시간 들어가야 되는 거리라 가지고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뭔가에 꽂혀가지고 그때 어떻게 가지 하다가 그냥 투어를 신청해서 갔었는데 뭐 호수나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어쨌든 볼 수 있지만 제가 여러 군데를 가면서 한 번도 못 본 그런 딱 특이한 경험을 했던 곳이라서 진짜 만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 두 번째는 페루의 이카입니다. 이카를 정말 1박 2일로 짧게 다녀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버기카 샌딩 투어가 너무 재밌었고 그 풍경도 몰라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 선셋 보는데. 세 번째는 우유니 선라이즈였습니다. 사실 그 우유니 때문에 남미 여행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로망이 있었는데 사실 갔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유니에 가서 투어를 3개를 다 했어요. 선라이즈, 선셋, 데이 투어. 근데 그 중에서 선라이즈가 제일 좋았습니다. 물론 진짜 제일 춥기도 하고 제일 힘들었는데 일어나기가 그 풍경이 말이 안 돼. 진짜 그 하늘이 핑크색이 되면서 진짜 온통 핑크색이 됐는데 진짜 그거는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야겠어요. 4번째는 똘랑똥꼬. 멕시코에 있는 똘랑똥꼬입니다. 거기도 이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멕시코가 제가 갔을 때 약간 우기라서 그럼 그 똘랑똥꼬 예쁜 색깔이 안 보인다 했는데 제가 갔을 때 딱 하루 맑은 날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물론 제가 갔던 곳 거의 다 대부분 좋았긴 했지만 이 4가지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 생각했을 때 아쉬웠던 걸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멕시코에서 과테말라로 넘어갈 때 그 멕시티를 구경하고 칸쿤 쪽으로 가서 다시 멕시티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로 넘어갔거든요. 그 항공권을 샀을 때 그게 더 쌌고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칸쿤 쪽에서 바로 이제 육로로 벨리즈로 넘어와서 과테말라로 이렇게 육로로 넘어올 거리라는 후회가 조금 듭니다. 뭐 비행기가 편하긴 한데 저는 이제 육로로 가는 게 좀 더 시간도 세이프되고 중간에 가면서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구경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벨리즈라는 나라도 갔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조금 아쉬움이 들었고 그 다음 3번째는 위험했던 순간입니다. 아무래도 중남미는 좀 위험한 구석이 당연히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볼리비아 비자를 미리 한국에서 받고 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비자 여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권 안에 비자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제가 2주에 걸쳐서 볼리비아 이민청과 직접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민청에서 답변이 왔어요. 뭐 이 서류 준비해서 그 출입국 할 때 보여주면 괜찮다. 그 비자를 또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볼리비아 이민청이 이 출입국 입국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니까 당연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페루에서 볼리비아로 육로로 버스를 타고 넘어갔는데 서류를 준비해서 보여줬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들은 건데 그냥 여기 볼리비아는 이제 좀 이게 체계적이지 않아서 그냥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페루에서 볼리비아로 가는 버스에서 너 못 기다려 빨리 내려 하고 저를 버리고 버스는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도착 비자를 받고 숙소까지 가는데 또 콜렉티보라고 하는 미니밴을 타고 이동하는데 현지인분들이 계속 조심하라는 거예요. 막 핸드폰 빨리 집어넣어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미니밴을 타서 제가 맨 앞자리였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쪽에 주고 창문이 이쪽에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버스 기사가 한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쪽으로 보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손이 착 들어와가지고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랑 기싸움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행히 제가 탁 쥐고 있어가지고 핸드폰 안 뺏겼는데 직접 그 칼치기를 경험해보니까 남미는 남미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목격한 건데 그 마지막 날 제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우버를 불러서 숙소에서 공항까지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항 가는 길이 갑자기 좀 정체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차들이 이제 가다가 멈췄죠. 갑자기 우버 기사가 막 이렇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봤더니 바로 앞차에서 강도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맨 1차선이었는데 그 옆에 숲속의 담에서 그 강도가 숨어 있다가 차가 멈추니까 뛰어나와가지고 그 앞차의 유리를 깨고 핸드폰을 쥐어갖고 확 뺏어가지고 다시 풀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놀랐어요. 와, 택시도 안전한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그 뒤로부터 그 공항 갈 때까지 한 3, 40분 더 걸렸는데 핸드폰을 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쥐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남미 사랑이라는 그 남미 여행자 톡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알렸더니 상파울로는 그런 일이 많다고 방탄 우버라는 게 있대요. 방탄 유리로 된 택시 20-30% 더 비싸긴 한데 그렇게 주고 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확실히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도 뭐 위험하다 하는데 저는 브라질은 넘사지 않나 제일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투어는 뭐였냐? 과테말라 안티구아에 있는 아카테낭고 등반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직접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화산 폭발하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산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엄청 가파릅니다. 그래서 원래 일정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한 5-6시쯤에 도착? 그럼 거기서 이제 저녁 먹고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내려와서 한 1-2시쯤에 다시 도착하는 그런 일정인데 제가 올라갈 때 거기서 과테말라에 대지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올라갈 때 진짜 막 웅 그러면서 땅이 엄청 흔들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화산 활동에 의한 건 줄 알고 엄청 좋았거든요. 아, 오늘 볼 수 있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지진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게 위험하다. 왜냐면 땅이 실제로 진짜 갈라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1박 2일 하는 일정을 그날 올라가자마자 바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날 45,000보 정도 걸었어요. 이게 정신적인 힘듦이 아니라 체력적으로 이렇게까지 힘든 거는 처음 겪어봤다 정도로 힘들었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사건도 많았지만 엄청 큰 문제 없이 돌아온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중남미가 좀 느낌이 비슷하다 보니까 중간부터는 조금 이게 이렇게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3개월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뭐 엄청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저는 혼자 계속 다녔고 뭐 혼자 여행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그 현지 친구들 사귀고 이러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물론 이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중남미 사람들 다 친절하고 다 사람 사는 동네예요. 다 엄청 친절하시고 너무 잘 다녀온 것 같아요. 딱 시기에 잘 맞게. 아무튼 저는 중남미 여행 강추드립니다, 진짜. 근데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스페인어 공부는 조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고 왔는데 조금 하는 것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숫자 읽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여쭤보시고 저는 다음 여행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